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자 동문들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생 2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익명 메신저를 이용해 경찰의 수사를 따돌리며 3년 가까이 범행을 이어갔는데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피해자는 거의 100명에 달했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검은색 상하이에 모자, 마스크로 얼굴을 숨긴 남성이 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성들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박모 씨입니다. 박 씨와 공범인 30대 남성 강모 씨는 2021년 7월부터 약 3년 동안 익명 SNS 대화방을 개설해 직접 제작한 합성 음란물을 유포했습니다. 음란물에 합성할 사진은 SNS 계정 프로필이나 졸업 앨범에서 찾았는데 박 씨와 강 씨가 서울대 동문이었던 만큼 피해자 상당수는 같은 대학 동문들이었습니다. 강 씨가 합성 음란물을 만들어 피해자 신상 정보와 함께 박 씨에게 넘기면 박 씨는 이를 유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며 범행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일면식도 없이 모든 대화를 익명으로 진행하면서도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박 씨와 강 씨를 각각 구속 송치했고 박 씨 등이 만든 음란물을 재유포하고 지인들을 상대로 허위 영상물 등을 제작 유포한 남성 3명도 이번 달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일당이 익명성이 높은 SNS 메신저를 이용한 탓에 수사기관이 피의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검거까지 3년이나 걸렸습니다. 피해자 일부가 4개 경찰서에 개별적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며 수사 중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수사 과정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취재한 추적단 불꽃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모두 95명으로 수사가 진척될수록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추가 공범을 추적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는 부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 TV 차승은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투자 리딩방 사기로 140여 명으로부터 무려 124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사기 조직이 경찰에 일망타진됐습니다. 사무실 옷장과 타고 다닌 외제차에선 현금 다발이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마약까지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복도를 가로막는 조직원을 밀쳐내며 경찰관이 진입합니다.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다 손대. 일로. 이곳은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의 영업 사무실입니다. 컴퓨터 화면에 열린 SNS 채팅창은 모두 가짜 투자 리딩방입니다. 전문가의 리딩을 받아 가상화폐와 해외 선물 증시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짓말로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20대 학생부터 60대 의사까지 피해자만 140여 명이고 피해액은 124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2년간의 수사 끝에 결국 총책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에 수사관과 마주친 총책 1명이 검거됐고 담벼락을 넘어 도주하던 영업팀장도 숨막히는 추격전 끝에 붙잡았습니다. 고급 스포츠카 트렁크에는 범죄 수익금으로 보이는 5만 원짜리 돈다발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옷장에서도 20억 원에 달하는 현금이 발견됐습니다. 이 한 묶음이 얼마예요? 아니 본인이 묶으신 건데 모르시면 어떡해. 심지어 마약도 있었습니다. 학교나 동네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고가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유흥업소에서 범죄 수익을 탕진했고 마약까지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검거한 63명 중 32명을 구속하고 압수한 29억 원 등 총 46억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습니다. 또 해외로 도주한 조직원에 대해서도 추적하는 한편 추가로 확인된 전문 자금 세탁 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길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무차별적 폭력을 휘두르는 범죄, 일명 묻지마 폭행이죠. 최근에는 경남 진주에서 퇴근하던 40대 남성이 취객에게 폭행을 당해 머리가 찢어지는 등의 중상을 입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식당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40대 남성 이 씨가 골목길을 걸어갑니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또 다른 남성. 다짜고짜 이 씨를 밀쳐 넘어뜨립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가해 남성은 조롱이라도 하듯 쓰러진 남성의 머리채를 잡고 들어보기까지 합니다. 가해 남성의 일행으로 보이는 이들이 다가와 이 씨를 일으켜 세워보지만 이 씨는 의식을 찾지 못합니다. 이 씨는 당시 충격으로 머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려가지고 약간 샜어요. 근데 이제 그 가해자가 와서 밀친 거죠. 깨어보니까 119 그거 어디지 침대에 지금 옮겨지는 상황이었어요. 이 씨를 폭행한 건 30대 남성 A 씨.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전혀 아예 일면식도 없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제 대한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A 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당시 술을 많이 먹어서 다른 사람과 착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TV 김영민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충남 태안의 한 해수욕장에서 꽉 묶인 비닐봉지에 담겨 버려져 있던 새끼 강아지 6마리가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은 없는 상태인데 동물보호협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스티로폼 상자 안에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어린 강아지들이 한 곳에 뒤엉켜 있습니다. 꼬물거리는 귀여운 몸짓을 보고 있으면 입가에 절로 미소가 번집니다. 누가 봐도 사랑스러운 모습인데 이 강아지들 자칫 생사가 엇갈릴 뻔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11시 30분쯤 충남 태안의 샛별 해수욕장에서 입구가 꽉 묶여있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비닐봉지가 발견됐습니다. 인근 해수욕장을 지나던 주민이 낑낑거리는 소리를 듣고 봉투를 열어봤는데 새끼 강아지 6마리가 빈 소주병, 맥주캔과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비닐봉지 속에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청색증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견 당시 탯줄이 그냥 있어 태어난 지 하루 이틀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는 태안동물보호협회가 강아지들을 임시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최초 발견자가 데리고 온 게 저런데 곧바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초창기잖아요. 봤을 때 이렇게 거의 미동이 없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등도 두드려보고 이제 심장 마사지 같은 것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체온을 좀 올리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동물보호협회는 어린 동물을 이렇게 버린 건 명백한 학대 행위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발견 지점 주변에 CCTV가 없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용의자 검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동물보호협회는 어린 강아지들이 무사히 성장할 수 있도록 입양이나 임시보호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상현입니다.